안녕하십니까, 제트입니다. 자, 오늘 할 문제는 내일이 이제 모의고사라서 순열 조합 파트까지만 해가지고 수능 특강 문제 레벨 2하고 레벨 3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벨 2부터 해서 순열 조합 문제 한번 쭉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문제량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사 유형 문제는 제가 이제 내신 기간 되게 되면은 그때 따로 잡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순열 파트 개념 설명 그냥 잠깐 간단하게 하게 되면은, 순열이라는 거는 이제 뽑아서 이제 나열하는 거죠. 그지? 실제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호로 쓰게 되면 MPR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지? 됐나? 근데 기호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조금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아이디어 싸움.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확통 문제에서 이제 순열 조합 파트가 조금 어려운 학생들은 문제를 딱 읽고 그냥 바로 이제 문제를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보시면 이건 순열 파트 레벨 2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공영장의 5개의 좌석에 일부 공연에 A, B, C, D, E의 5명 학생이 각각 F1, F2, F3, F4, F5의 좌석에 차례대로 앉았다. 그럼 일단 좌석에 앉았죠? 되겠지? 그럼 그냥 예를 들어서 앉았다고 그냥 가정할게요, 쌤이. 이렇게 처음 공연에 A, B, C, D, E가 순서대로 F1, F2, F3, 5까지 이렇게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괜찮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1부 공연 끝났어요. 그럼 이제 2부 공연에서 5명의 학생끼리 좌석을 바꿔서 앉을 수 있을 때 A 또는 B가 1부 공연에 앉았던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순열 파트에 자주 쓰이는 게 뭐냐면은 바로 A 또는 B예요. 우리가 이 문제 나오면은 뭘로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이제 집합 파트죠. 집합의 덧셈 정리죠, 그지? 요거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A라는 사건, 다시 말해서 A가 원래 있던 자리에 앉아있는 사건이죠, 그지? 그 다음에 B라는 사건, B가 원래 있던 자리에 앉아있는 사건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은 A 또는 B라고 했으니까는 그 두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 그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는 A 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그냥 해석해 주시면 돼요. 됐지? 그럼 얘는 집합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A가 일어나는 사건의 개수 플러스 B가 일어나는 사건의 개수 빼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개수를 제외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NA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NA는 뭐예요? A가 1부 공연에 앉아있던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그때의 그 경우의 수죠. 되겠지?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부 공연에 A는 그냥 F1에 앉아있었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F1에 앉아있으면 돼요. 그러면 A는 그냥 그대로 F1에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겠네요, 그지? 그럼 그 뒤부터 해가지고는 이 뒤에 몇 개의 자리가 비었어요? 바로 4개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지? 이렇게. 그럼 이때부터 해서는 B, C, D, E가 그냥 자기들 멋대로 그냥 배열하면 되는 거죠, 그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면 뒤에는 뭐겠어요? 당연히 4팩토리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지? 그래서 NA 값은 4팩토리알입니다. 그럼 이와 동시에 똑같이 이번에는 MB죠? 다시 말해서 앞에는 비어있고요. B는 원래 어디 앉았어요? 바로 F2에 앉았습니다, 그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또 비어있겠네, 그지? 그럼 이번에는 B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죠. A, C, D, E가 또 뭐 해주면 돼? 이 자리에 앉으면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이 자리들에 앉아는 그때의 그 경우의 수 구해주기는 또 마찬가지 4 팩토리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세 번째죠. A도 원래 있던 자리에 앉아야 되고요. 그리고 B도 원래 있던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지? 그럼 그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A는 그냥 그대로 여기 앉을 거예요. 그지? B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F2에 앉으면 되겠네요. 그럼 그때 남아있는 나머지 3개의 경우죠. 되겠지? 이 세 자리에 또 마찬가지로 누가? C, D, E가 또 배열해서 앉으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3팩토리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그 정답 보여주시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바로 얘죠. A 또는 B. 그지?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날 그때의 그 경우의 수는
4팩, 4팩 두 개 더해주시게 되면은 48이죠. 마이너스 6. 그 정답 보여주시게 되면 42.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또다시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됐지? 뭐 여기에서 뭐 특별한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알겠지? 됐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3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이제 원순열. 그지? 됐나? 원순열. 원순열은 뭐 때문에 생기는 이야기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처음에 들어가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이야기예요. 되겠지? 예를 들어서 5명이 원탁에 둘러 앉아야 돼요. 근데 처음에 들어가는 그때 그 사람은 기준이 있어 없어? 없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어딜 들어가든 돌려도 똑같죠. 그지?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때의 가지수는 되겠지? 기준 설정 가지수라고 할게요. 그지? 기준 설정 가지수는 한 가지예요. 되겠지?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1. 그럼 그 뒤부터 해가지고는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처음에 들어간 사람의 왼쪽 자리, 그 다음에 오른쪽 자리. 분명히 뭐가 생겨? 기준이 생기죠.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무조건 뭐 직순열. 그래서 바로 4팩토리알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원순위에서 그냥 그대로 식을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10개의 구슬에 각각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고요.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탁자 위의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 그저 원순열이죠. 되겠지? 5개의 상자가 일정한 간격,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순열입니다. 원순열. 간격으로 두고 원형으로 놓여져 있다. 각 상자에 2개의 구슬을 담을 때 구슬에 적혀져 있는 수의 합이, 자, 여기에 또 조건이 나오네요. 그지? 구슬에 적혀져 있는 수의 합이 모두 같도록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첫 번째 그 조건이에요. 하게 되면은. 되겠지? 그럼 일단은 우리는 두 수의 합이 뭐가 되도록 같아지도록 되는 그때의 그 경우부터 한번 구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1부터 10까지 있다고 했으니까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는 1이었을 때 10 있으면, 그지? 11이죠. 두 개의 합은. 그러면 2하고 그 다음에 9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8 일단 그냥 다 적을게요. 4하고 7 그 다음에 5하고 6. 그 총 몇 가지 나와요? 5가지 나오죠. 자, 근데 문제 뒤에 보게 되면은 두 구슬의 위치 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는 뽑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지? 그럼 쌤이 지금 다 뽑아놨죠? 되겠지? 1하고 10, 그 다음에 2하고 9, 그 다음에 3하고 8, 4하고 7, 그 다음에 5하고 6.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럼 이 5개를 이제 요 상자에다가 뭐 하면 돼? 넣어주면 되겠죠, 그냥.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는 이 2개의 구슬이 들어가는 그때의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로 봐야 돼요? 기준이 없죠? 그지? 그래서 그냥 한 가지 하시고요. 나머지 구슬 4개는 이제 여기 구슬 1하고 10이 들어가 있겠죠? 그지? 그럼 그 뒤로 해가지고는 얘의 오른쪽, 얘의 왼쪽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해가지고는 무조건 뭐 직순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나머지 구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때의 경우에는 4팩토리알 그 정답 보여주시게 되면은 24가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뭐 다른 스킬이나 이런 거 쓴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의 기본적인 뭐지? 기본의 그 의지해서 되겠지? 문제 푸시면 됩니다. 하게 되면은.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조합을 언제 순열이죠. 순열 중에서도 이제 가포순이라고 있습니다. 가포순.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 그러면은 가포순의 용도라고 해서 가포순의 용도 다시 말해서 언제 쓰는지죠. 되겠지?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최단거리 문제예요. 최단거리 문제. 괜찮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A에서부터 B까지 조금 빨리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때의 최단거리 수 한번 구해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시해서 했었죠. 그지? 이런 식으로. 됐지?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는 우리가 뭐 고등과정 올라갔으니까는 어떤 식으로도 가포순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때의 그 경우를 쌤이 A라고 할게요.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가기 위해서는 A를 몇 번? 4번. 그 다음에 위로 가는 그때의 그 경우를 쌤이 B라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B. 그래서 B. 다시 말해서 A에서부터 B까지 가기 위해서는 A를 4번 하고요. 그 다음에 B를 갖다가 몇 번? 4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나? 그렇진 않죠.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갈 수 있을 거잖아요. 하게 되면, 그지? 그럼 그때 그 경우의 수는 얘들 경우에는 뭐 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 배열시키는 그때의 경우의 수랑 똑같다.
되겠지? 그래서 가포수는 써주시게 되면은 일단 8팩 다 배열하고요. 겹치는 것만큼 4팩, 4팩 되겠지? 겹치는 거의 팩토리할 만큼 되겠지? 나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지? 이게 바로 최단거리. 그래서 가포수는 이렇게 사용해요. 괜찮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도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대수가 아니고 순서가 정해져 있었을 때죠. 이거 조금 지울게요. 순서가 정해질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예를 들어서 A, B, C, D,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어요. 그지? 그때 얘네들을 배열을 시켜야 돼요. 그럼 배열을 시킨다고 했었을 때 A가 무조건 B보다는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됐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A하고 B를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C하고 D는 당연히 다른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나는 얘들을 갖다가 뭐하는 배열시키는 그때 그 경우에 수주하게 되면은 되겠지? 그러면 배열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같은 게 두 개 있고요. 다른 게 한 개씩 있으니까 배열시켜 주시게 되면 4팩 그 다음에는 밑에는 2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되겠지? 그러면 정답은 요게 끝이에요. 하게 되면은. 그래서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 바로 12, 12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겠지? 왜냐면은 얘들 배열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무거나 적을게요. A, 동그라미 C, 그 다음에 동그라미 D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미 배열이 다 끝났죠. 그치? 그럼 그 상태에서는 A 위치는 그냥 당연히 자동으로 결정되죠. 바로 자동 결정이에요. A가 B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자동 결정돼 버립니다. 여기까지 됐나? 괜찮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요 문제 4번 문제는 바로 얘를 쓰는 거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 A, B, C, D가 있는데 A, B, C, D, E가 있는데 E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있는데 A하고 B, A는 B보다 왼쪽에 세우고요. C는 B보다 오른쪽에 세워야 된대요. 되겠지? 다시 말해서 A하고 B 위치는 그지? 순서는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A하고 B하고 C를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A는 B보다 무조건 어디? 왼쪽. C는 B보다는 무조건 오른쪽. 그러면은 B는 무조건 중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게 되면은, 그치? 그럼 누구 있냐면 이번에는 D하고 E 있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 7명이라고 했으니까는 2명 더 있겠네요. 그치? 하게 되면은. 물론 다른 애들이겠죠. 이렇게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그럼 이제 얘들 갖다 뭐 해주면 돼? 배열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은 배열부터 먼저 시킬게요. 그래서 가족권에 의해서 가포순을 이용해서 얘들을 배열시켜 주시게 되면은 전체는 7명 배열이니까 7팩토리얼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밑에는 겹치는 거 요거 3개. 오케이. 3팩.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지? 그래서 요거 정리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7, 6, 5, 4 요거 계산시키면 되죠. 그치? 그럼 얼마 나오노? 20, 120 그러면은 20, 120 그러면은 840까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거는 전체의 경우의 수죠. 되겠지? 가족권에만 의한 전체의 경우의 수입니다. 되겠지? 자, 그러면은 A, B, C가 그치? 순서가 딱 정해져 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때 그 전체의 경우의 수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나조건에 의해서 D하고 E는 서로 뭐하지? 이웃하지 않게 세우도록 한대요. 그러면은 나조건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아, 그럼 나는 전체에서 이게 현재 전체예요. 전체에서 반대를 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D하고 E가 뭐하는?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괜찮지? 그러면 D하고 E가 이웃하는 그때 그 경우를 내가 한번 구해보면 되겠네? 그러면 D를 갖다 또다시 뭘로? 한 묶음으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웃해야 되니까. 괜찮지? 그럼 그 다음에 또다시 뭐 해주면 돼? 배열시키시면 돼요. 그럼 배열 한번 시켜보시게 되면은 1개, 2개, 3개, 4개, 5, 6개로 보셔야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D가 이웃하는 그때의 경우의 수는 600 하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앞에 뭐 있어? 3개 같은 거, 그지? 3팩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지? 근데 D하고 E는 배열하고 나서 순서 바꿀 수 있죠. 되겠지? 그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팩까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되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6, 5, 4 이렇게 될 거고요. 계산시키면 30, 그러면 120, 120 곱하기 2니까는 240 이렇게 나오겠네요.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겠지? 그러면 전체가 얼마였어요? 840이었죠.
정답 보여주시게 되면 840에서 빼기 얼마? 240까지. 그래서 정답은 60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였군요. 자, 그럼 이번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그냥 A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수 구하기죠. 됐지? 그냥 선 위에 표시하는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치? 자, 그래서 문제 보시게 되면은 쌤 여기 중간에 비워놨죠? 되겠지? 그래서 비워놓은 거는 여기는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 이제 A에서부터 내가 B까지 이제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요 점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지? 그럼 이 점 지나기 위해서 이 선을 갈 수 있는 그때 그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이렇게 쭉 가는 그때 그 경우의 수밖에 없으니까, 그지? 또다시 마찬가지로, 그럼 이 선도 또 여기 요 점을 또 지나고 싶어요. 그지? 그럼 이 점까지 갈 수 있는 그때의 최단 경로수는 이렇게 쭉 가는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죠.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내가 요 점을 조금 지나고 싶어요. 근데 이 점을 지날 수 있는 그때 그 경우의 수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한 가지밖에 없죠. 근데 두 번째, 이번에 내가 요 점을 조금 지나고 싶어. 근데 이 점을 지날 수 있는 그때 그 경우의 수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한 가지, 위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한 가지. 그지? 총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그지? 그럼 이번에는 요 점이에요. 그러면 이 점을 갈 수 있는 그때 그 경우의 수는 이렇게 쭉 가서 올라올 수 있는 거 그거 한 가지 하고, 아까 앞에서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두 가지. 총 몇 가지 나와요? 세 가지 있을 수 있죠. 되겠지? 조금 느낌 왔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일까요? 4겠죠? 다시 말해서 요 앞에 있는 놈에 있는, 그지? 요 점을 지나기 위해서는, 그지? 누굴 더해줘야 돼요? 얘 바로 앞에 있는 점에 있는 밑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지? 그럼 여기는 당연히 얼마?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 요거 볼게요. 여기 요선 지날 수 있는 경우는 쭉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 그지? 한 가지밖에 없죠. 요즘 지날 수 있는 건 여기도 마찬가지죠. 쭉 올라가서 지날 수 있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럼 또다시 여기죠? 그럼 요 앞에 있는 점에 있는 앞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더해주는 거죠. 그지? 그럼 몇 가지예요? 1, 2, 1이니까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쭉 앞에 있는 걸 다 더하는 거죠. 1, 1, 2, 1. 그래서 몇 가지? 5가지. 이런 식으로. 여기죠? 그지? 그 요 앞에 있는 거에서 딱 더해주게 되면은 1하고 4. 오케이. 그럼 몇 가지? 5가지. 여기는, 앞에 보니까 누구 있어, 이거는? 4도 있죠. 4, 4, 1. 그래서 몇 가지? 9가지. 여기는 또 앞에서, 그러면 밑에 있는 거, 그러면 4, 4, 1. 9가지. 여기는 앞에 있는 거, 5, 4, 4, 1. 그래서 14가지 되죠. 다시 말해서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 5가지, 5가지, 9가지, 9가지, 14가지 이렇게 돼요. 다 더해보시게 되면 14 플러스 9 곱하기 2 플러스 그 다음에 5 곱하기 2 플러스 1. 그래서 11 그러면 18 그러면 얼마? 29 더해주시게 되면은 43이죠. 그래서 43가지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순열 파트 레벨 2 단계는 일단 한번 끝냈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중복 순열이 나와요. 바로 뭐냐면은 이제 모의고사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게 있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7페이지에 있는 2019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치? 자, 문제 보시게 되면 세 문자 AB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할 때, 그지? 4개를 택하여 1렬을 나열할 때 중복 순열이죠, 그지? 문자 A가 2번 이상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 이건 반대로 생각하는 개념은 계속해서 이제 순열하고 문제 풀 때는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지? 그럼 일단 전체에서 2번 이상 나오는 경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뭐? 1번 이하. 되겠지? 그 경우만큼 뭐 해주면 돼? 빼면 정답이겠죠. 전체에서 뺀다예요, 하게 되면은, 그치? 그러면은, 중복을 허락해서 ABC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배열할 수 있는 그때의 그 총 경우의 수는
몇 승? 3의 4승이 전체죠. 그럼 거기서 빼기 이번에는 A 문자가 첫 번째 A가 한 번 사용되는 그때 그 경우 그러면 A가 한 번 사용돼야 돼요. 그럼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죠. A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있을 수도 있죠. 되겠지? 그럼 몇 가지 나와요? 네 가지 나오죠. 곱하기 그럼 이제 나머지에는 A를 제외한 B하고 C가 중복을 허락해서 배열시키면 되는 거죠. 되겠지? 다시 말해서 곱하기 2의 몇 승? 3승 이렇게. 그래서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32가지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 두 번째 A가 몇 번? 빵번이에요. 되겠지? A가 0번이니까는 A 없는 거죠? 그럼 이제 B하고 C만 이용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 배열하는 거죠. 그지? 됐나? 그럼 2의 몇 승? 4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구해보시게 되면 두 개 다 더해주시게 되면 몇 가지 나와요? 48가지 나오죠. 되겠지? 그 정답은 3의 4승 빼기 48입니다. 그래서 괜찮지? 그래서 81 빼기 48이니까 정답은 3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시게 되면은, 자, 몇 페이지냐면 28페이지의 조합 파트 1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1부터 5까지 자연수 각각 하나에 적혀져 있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카드가 있대요. 그지? 총 몇 장? 5장씩 15장이 있습니다. 이 15장의 카드에서 4장의 카드를 택할 때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를 각각 몇 장씩? 2장씩 택하는 그때 그 경우에서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지? 됐나? 자, 그럼 생각해봐. 4장을 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는 색깔은 몇 개밖에 없어요. 3가지밖에 없죠. 되겠지? 그럼 무조건 겹치는 색깔은 한 개는 무조건 더 있어야 되겠네. 그지? 다시 말해서 노란색 2장 뽑았으면은 나머지 그지? 뒤에는 빨간색 또는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그지? 또는 파란색 또는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또는 빨간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같은 카드가 2장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지?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쌤은 이렇게 가정할게요. 노란색, 노란색. 되겠지? 다시 말해서 겹치는 카드 2개. 되겠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카드는 빨간색, 파란색. 다른 거일 때. 되겠지? 다른 거일 때 말하는 거다. 다른 거일 때. 그지? 겹치는 거 말고요. 다른 거일 때. 괜찮지? 됐나? 빨간색, 파란색. 그러면 이건 몇 가지 나와요? 당연히 노란색이 아니고 그냥 빨간색 2번 뽑고요. 노란색 한 번에 그 다음에 파란색 한 번 뽑을 수도 있죠. 또는 파란색 2번 뽑고 그 다음에 노란색 한 번에 빨간색 한 번만 뽑을 수 있지. 되겠지? 총 몇 가지? 3가지 나와요.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여기에다가 숫자만 뭐 해주면 돼? 넣어주면 되죠. 그지? 그냥 숫자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숫자만 넣어주기 위해서는 그지? 1부터 5까지 숫자 몇 개 있어요? 지금 현재 5개 있습니다. 그지? 그러면은 5개 중 숫자 몇 개를 선택해서 2개를 선택해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하고 2라는 숫자를 선생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할게요. 5C 중 한 가지겠죠.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을 노란색에 넣고요. 2도 당연히 노란색에 넣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네요. 그지? 그러면은 빨간색이 1일 수도 있고요. 파란색이 2일 수도 있죠. 또는 빨간색이 2일 수도 있고 파란색이 1일 수도 있죠. 하게 되면은 되겠지? 총 몇 가지 경우 나와? 2가지 경우 나오죠. 그지? 그래서 각각마다 2가지씩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되겠지? 그래서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총 몇 가지? 60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이번에는 노란색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 파란색 또는 빨간색 그지? 노란색 노란색 한 번 더 하자. 노란색 노란색 빨간색 빨간색일 수도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는 빨간색 빨간색 그 다음에 누구? 파란색 파란색 이렇게. 다시 말해서 같은 색깔이 2개 2개 있는 거예요. 되겠지? 그럼 이것도 총 몇 가지 나와요? 총 3가지 나오죠. 곱하기 그것도 마찬가지로 5개의 숫자 중 2개를 뭐 해주면 돼? 선택해주면 되는 거죠. 되겠지? 그래서 5C 얼마? 2 똑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1하고 2를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자동이죠? 노란색에는 1, 2 그냥 들어가면 되고요. 파란색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1, 2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되겠네. 그지? 더 이상 뭐 배열하거나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뽑는 순간 바로 자동 결정이잖아. 5C에서 1, 2 뽑는 순간 그냥 바로 탁 넣어주면 끝이죠. 그냥. 그지?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 곱하기 1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보시게 되면 여기서 몇 가지 나옵니까? 바로 30까지 이렇게 나와요. 됐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두 개 더해주시게 되면 얼마? 90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지? 그래서 그만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제 이건 문제를 여러분 직접 한 번씩 만들어 보셔야 돼요. 알겠지? 50점 만점이 어느 수학시험에서 출제된 15문항은 3점짜리 문항이 10개고요. 그 다음에 4점짜리 문항이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이 수학시험에서 12문항을 마칠 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얻는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도록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3점을 그냥 편의상 X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4점짜리 문제의 개수를 선생님이 그냥 Y개 정도라고 생각할게요. 되겠지? 그러면 이 학생은 현재 몇 개의 문제를 맞췄냐면은 바로 12문항을 맞췄대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이렇게 적는 순간 바로 보일 수도 있다. 되겠지? 그럼 다시 말해서 3점짜리 맞춘 개수 플러스 4점짜리를 맞춘 개수의 합은 당연히 얼마? 1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괜찮지? 이렇게.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 뒤에 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얻는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지? 그러면 얻는 점수 40점 이상 돼야 되니까는 3점짜리를 몇 개 맞췄어? X개 맞췄습니다. 그지? 플러스 4점짜리를 몇 개 맞췄어요? Y개 맞췄어요. 그지? 그럼 이 점수죠? 총 점수입니다. 그지? 그 점수가 무조건 몇 점 이상? 40점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식이 두 개 나왔네?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여기에서 Y는 12 마이너스 X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지? 여기를 여기다가 한번 쓱 뭐 해보면 돼? 대입 한번 시켜보시면 되겠죠. 괜찮지? 그 대입 한번 시켜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48 이 값이 4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넘겨주시게 되면 X값은 작거나 같습니다. 얼마?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조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지? Y값은 현재 12-X인데 그지? 3점짜리 4점짜리 문항 개수는 몇 개래요? 5개라고 되어 있죠. 되겠지?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조건이 또 나와요. 다시 말해서 4점짜리 문항 개수는 Y죠? 근데 Y는 우리가 12-X라고 써도 상관없죠. 그치? 그럼 얘의 문항의 개수는 5개니까는 얘의 그치? 개수는 5 이하 돼야 되겠네요. 무조건. 다시 말해서 X는 무조건 뭐보다는 커야 돼? 7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그치? 얘 둘의 공통범위이기 때문에 X값은 7 이상 그 다음에 4, 8 이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 다시 케이스 분류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X값이 얼마일 때? 7일 때. 그 Y값은 두 개 문항의 합이 당연히 10이 돼야 되니까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괜찮지? 그래 두 번째, X값이 이번에 얼마일 때? 8일 때, 그지? Y 문항의 개수, 맞힌 문항의 개수는 당연히 4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또다시, 그럼 이제 7개네? 그러면 3점짜리 문항 몇 개 있어요? 15문항 있죠? 그러면 15개 중 맞힌 거 몇 개? 10개 있죠? 3점짜리 문항 10개 있습니다. 그지? 10개 중, 그지? 몇 개? 7개. 그 다음에 4점짜리는 5개 있죠? 5개 중 5개 다 맞춰야 되겠네요.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은 12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3점짜리 10개 중 몇 개 맞춰야 돼요? 8개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점짜리 5개 중 몇 개 맞춰야 돼요? 4개 맞추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22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두 개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 정답은 345 해서 5번이 정답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자, 특별한 뭐 스킬이나 이런 건 없어요. 알겠지? 실제로 문제 풀어보시게 되면 읽고, 일단 한번 적어보시면서 되겠지?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3번 문제 보시면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선택할 때, 택한 4개의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하고 가장 작은 수의 차이값이 8인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서 핵심은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차가 8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때의 경우는 1부터죠. 만약에 가장 작은 수가 1이었다고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수는 차이값이 8 돼야 되므로 얼마 될 수밖에 없어? 당연히 9 될 수밖에 없죠. 만약 가장 작은 수가 2였다면, 그지? 그 다음은 10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3이었다면 얼마 되고요? 11 될 거고요. 그지?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4였으면은 12 이런 식으로 쭉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돼요? 바로 12까지죠. 가장 작은 수가 10이었다면 그지? 가장 큰 수는 당연히 20 되겠죠? 총 몇 가지 나와요? 12가지 케이스가 나오네요. 되겠지? 그럼 이제 한 개 찝으세요. 얘는 쌤이 그 요 한 개 찝었다고 가정할게요. 가장 작은 수가 뭐고? 1이고 가장 큰 수는 9일 때. 되겠지? 그럼 그 사이에 남은 숫자는 몇 개 남아있어요? 7개 남아있죠. 되겠지? 그러면 그 사이에 남아있는 7개의 수 중 나는 숫자를 몇 개 선택해야 돼? 4개를 선택해야 되죠? 근데 이미 작은 수 1개, 1, 그 다음에 가장 큰 수 1개, 9 선택해놨죠? 그럼 몇 개의 수만 선택해주면 돼요? 2개의 수만 더 선택해주면 되는 거죠. 되겠지? 그럼 당연히 선택하는 그때의 그 수는 1하고 9 사이에 있는 7개의 수 중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2개를 선택하는 거지. 괜찮지? 그래서 요가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정답 얼마 나오냐면 21 곱하기 12 해서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 252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겠지? 그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쓰이는 게 뭐냐면은 바로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 여러분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잠깐 개념 설명 조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조합. 뭐 식에 대한 계산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n, h, r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거에 대한 계산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r로 계산한다. 되겠지? 요건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보시게 되면 중복조합의 용도입니다. 중복조합의 용도. 조합의 용도. 자, 이 뒤에 있는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조금 느낌 오실 수도 있어요.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그 주로 쓰이는 용도가 뭐냐면은 바로 대응관계 중 대소관계가 존재할 때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이런 문제 유형이죠. 되겠지? 대소관계가 존재하죠. 괜찮죠? 그지? 그 다음에 15 이하의 서로 다른 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대응관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딘가로는 대응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A하고 B하고 C하고 D라는 값이 어딘가로는 대응돼야 돼요. 괜찮지? 대응관계 중 뭐가 존재할 때? 대소관계가 존재할 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용도. 다른 게 아니고 이것도 뒤에 있습니다. 변화 속의 일정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변화 속의 일정함. 이렇게. 자, 그러면 1번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응관계 중 대소관계 존재할 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존재해요. 그러면 a, b, c, y라고 해야 됩니다. y. 여기는 1, 2, 3, 4 이렇게 그냥 가정하도록 할게요. 됐지?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x1 값이 이미 x1, x2 값보다 작으면 함수 f x1 값은 작거나 같습니다. f x2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이면 이렇게. 두 번째, x1 값이 x2보다 작으면 f x1 값은 작습니다. f x2 이렇게. 자, 2번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대응관계 중 대수가 존재할 때는 무조건 조합을 이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합 문제입니다. 조합 문제. 되겠지? 그래서 문제 보시게 되면은 함수는 무조건 대응돼야 되죠. 그럼 대응된다고 했었을 때 A, B, C가 갈 수 있는 곳은 총 몇 가지 나와요? 4가지 나오죠. 그러면은 4가지 중 정역이 3개밖에 없으니까는 3개만 선택해주면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돼요? 예를 들어서 임의로 쌤이 그냥 1, 3, 4를 선택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순서는 자동 결정이라고? 왜? 대소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맞죠? 만약에 내가 1, 3, 4를 선택했다고 하게 되면은 A는 1로 가고요, B는 3으로 가고요, C는 4로 가면 되겠죠? 되겠지? 요거 그냥 1이라고 해야 되겠다. 1, 2, 3. 괜찮죠? 되겠지? 그럼 두 번째 1번 볼게요. 1번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대소관계 존재하긴 하는데 등호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때는 중복조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겠지? 중복조합. 되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1, 2, 3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가지? 총 4가지 나오죠. 그럼 4개 중 중복을 허락해서 정역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3번 뽑는 그때의 그 경우랑 똑같아요. 함수의 개수는. 그래서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63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쌤이 여기에서 3번 뽑아야 돼요. 1, 2, 3, 4 중 중복을 허락해서 3번 뽑는 거죠. 그럼 쌤이 예를 들어서 2, 2, 3 또는 뭐 3, 3, 4 또는 뭐 1, 1, 4를 뽑았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뭐는 바로 결정돼 버려. 순서는 바로 결정되죠. 되겠지? 1은 어디로 가야 되고 2, 2, 3 뽑히게 되면 1은 자동으로 2, 2도 자동으로 2, 3은 3 가면 되겠죠. 3, 3, 4 뽑히게 되면은 1은 3, 2는 3, 3은 4로 가면 됩니다. 그치? 1, 1, 4 돼 있으면은 1은 1, 2는 2, 3은 4로 자동으로 결정되죠. 되겠지? 그래서 어떤 때 쓰이는 거냐면은 바로 대소 관계가 존재하긴 해. 근데 뭐까지 포함되어 있을 때 등호까지 있을 때는 무조건 뭐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중복, 조합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개념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변화 속의 일정함은 좀 이따가 문제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문제 보시게 되면은 15 이하의 서로 다른 네 자연수 A, B, C, D에 대하여 A 플러스 U 값은 그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대응 관계가 만족하네요. 그지 대소 관계가 만족합니다. 제가 한번 적어볼게. A 플러스 U 값은 B 플러스 4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C 플러스 2는 그치? B 플러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D는 C 플러스 2보다는 또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돼. 됐지? 아, 조금 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쌤이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얘를 A 다시 얘를 B 다시 얘를 C 다시 D는 굳이 치환시킬 필요 없지만은 그냥 D 다시 정도로 그냥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 되겠지? 자, 그럼 나 치환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치환시키면 무조건 다시 적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이 한 개 더 붙어요. A, B, C, D는 무조건 뭐라고 해서 15 이하의 서로 다른 네 자연수라고 되어 있었죠. 됐지? 다시 말해서 A 다시 값은 최소값이 A 값은 무조건 뭐 될 수밖에 1 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A 다시 최소값은 당연히 얼마? 7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됐죠? 또 다시 B 다시죠? B 다시도 마찬가지로 B 값이 1이었다고 생각해봐. 됐지? 그러면 B 다시 최소값도 당연히 얼마 됐어요? 5 이상일 수밖에 없어요. 됐지? 그 다음에 C 다시죠? 1이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3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D 값은 당연히 무조건 뭐 A가 1이면 그치? D 값은 7 이상이라고 적어도 상관없어요. 됐지?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는 어떻게 돼? 1, 2, 4 그냥 이렇게 적어놓도록 할게요. D 다시 이렇게. 괜찮지? 자, 금방. 이제부터는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표시해보면 돼. 여기를 그냥 뭐 X라고 할게요. 여기에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Y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1, 2 뭐 있겠죠, 그치? 그리고 여기에 7, 8 점점점 그 다음에 어디까지야? 15까지죠? 14, 15 요 정도까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대응관계예요. 대응관계. A-는 7보다는 무조건 뭐한 곳에서 크거나 같은 곳에 있으셔야 돼요. 될지 있어야 돼요. 그러면 A가 갈 수 있는 거는 7 이상인 이쪽 부분이죠. 그지? 근데 현재 A-가 현재 제일 어때요? 작아야 됩니다. 또는 같던지 이게 봐드리나? 되겠지? 그럼 다시 말해서 A-가 현재 7 이상 돼야 되는데 맞죠? A- 값이 가장 작어. 그러면 B- 값은 무조건 A-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또 마찬가지로 B-도 어디 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맞지? 7보다 작은 곳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A-가 제일 작아요.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B- 값은 6보다 작아지면 안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C-죠? 그럼 C-도 마찬가지로 6보다는 뭐 하면 돼? 작으면 안 되죠. 되겠지? 6 이하면 안 돼요. D-가 제일 커야 되므로 D-도 마찬가지로 6 이하면 안 됩니다. 되겠지? 그럼 다시 말해서 A-, B-, C-, D-는 무조건 7, 8, 어디까지? 15까지. 요 사이에 있는 몇 개의 수중? 7, 8, 9, 10, 11, 12, 13, 14, 15. 9개죠. 되겠지? 9개의 수중. 등호 있으니까는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선택하는
4번 선택하는 그때의 그 케이스랑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게 되면 얼마 돼요? 이거는 13이니까 12C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12C 4로 해서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은 이건 계산해야 되겠네요. 12, 11, 19 됐고 그 밑에는 4 빼기죠. 4, 3, 2, 1 그래서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6이니까 2 될 거고요. 여기도 2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 5네. 그지? 그래서 45 곱하기 11이니까는 정답은 495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알겠죠?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텝 3에도 보니까 조금 비슷한 유형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서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생각 안 나면은 뭐 노가다 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시험에서 노가다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의 5번 문제죠. 29페이지 5번 문제. 그림을 쌤이 이미 다 그려놨어요. 좌표평면에 정수 XY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점 XY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자 그럼 어쨌든 이 부등식의 영역 안에 있는 그때 이 정수가 되는 XY 자신의 좌표값이죠. 몇 개 있는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있습니다. 괜찮지? 그러면은 13개의 점 중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3시 얼마? 3이라고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지? 3시 3?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계산시켜 보시기에 얼마 나오냐면 바로 286 나오겠네요. 그치? 뭐 직접 계산 상관없다. 13 곱하기 12 곱하기 11 밑에는 3이 6 그러면 2 그래서 22, 22 그럼 얼마예요? 60 26, 26 그럼 286 그래서 286까지 나와요. 자 근데 요 케이스에서는 이제 제외시켜줘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각형 만들어야 돼. 근데 현재 내가 방금 구했을 때 이 전체의 케이스에서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수 있는, 그치?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때 그 케이스도 존재하죠, 분명히. 그지? 그럼 그 케이스만큼 뭐 하는 거야? 제외시켜 주시는 거예요. 되겠지? 자, 그러면은 3개의 점을 선택했었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중 3개 선택한 그때의 그 케이스는 무조건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죠. 되겠지? 그럼 일단 직선부터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직선 위에 현재 5개의 점이 있죠. 그지? 다시 말해서 5개의 점 중 몇 개? 3개 선택한 그때의 그 케이스만큼은 빼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몇 개 있어? 1개, 2개. 총 2가지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요만큼 케이스 플러스 되겠지? 지금 현재 쌤이 구하는 게 뭐예요? 빼야 되는 거. 되겠지? 요 전체의 케이스에서 삼각형이 나오지 않는 것만큼 빼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삼각형인 거죠. 되겠지? 자,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는 거, 되겠지? 그거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세 직선, 그지?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이 있을 때죠. 되겠지? 그래서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이 있는 그때 이거 케이스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 1개, 이건 잘 찾아야 돼요. 2개, 3개, 4개, 그 다음에, 더 있나? 더 있죠. 5개, 6개, 7개, 8개, 9개는 요거 빼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몇 개? 8개인가요? 그래서 하게 되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치? 그래서 8개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괜찮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대각선도 있네. 1개, 2개, 더 추가해야 되겠네. 어이구, 깜빡할 뻔했다. 2개 더. 그럼 끝인가? 이렇게 하면? 뭐 끝인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이거 1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게 되면은 50이니까 20, 20가지. 그럼 30가지인가? 30가지. 맞네요. 그래서 하게 되면 요 값은 총 계산시켜 주시기는 30가지 나와요. 그럼 286가지 중 빼기 얼마? 30만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빼보시게 되면은 정답은 얼마? 256가지.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치? 이런 식으로. 자. 또 그 다음에 문제 보시게 되면
6번 문제죠. 6번 문제 보시게 되면 등식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2의 6승 곱하기 3의 4승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의 모든 순서상 A, B, C의 개수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됐지? 이게 바로 뭐냐면은 변화 속의 일정함입니다. 됐지? 자, 쌤이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얘들아 봐봐. 여기에서 자연수 A하고 B하고 C를 곱했더니 2의 6승 곱하기 3의 4승이 되었대요. 그러면 쌤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A라는 값을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2의 X승, X1승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3의 Y1승 이 정도로. 그 다음에 B라는 값을 2의 X2승, 그 다음에 3의 Y2승. C라는 값을 2의 X3승, 그 다음에 3의 Y3승 이 정도로.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은 결국에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2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곱하기 3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값은 무조건 얼마로 고정되어야 돼요? 6으로 고정되어야 돼요. 변화 속의 일정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값은 얼마 돼야 돼요? 바로 4 돼야 되겠죠. 괜찮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변화 속의 일정함입니다. 아까도 쌤이 계속 얘기했지만은, 그럼 그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X1, X2, X3 현재 3개의 숫자가 있어요. 됐지? 그러면 중복을 허락해서 쌤이 X1, X1, X1 그 다음에 X2, X2, X3 이렇게 뽑았다고 그냥 가정할게. 그럼 현재 X1을 몇 번 뽑았어? 3번 뽑았죠? 그러면 X1 값은 그냥 3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X2를 2번 뽑았으니까 이 값은 2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얘는 얼마고? 1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되겠지?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X1을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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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여기를 X3 이렇게 뽑았어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X1을 5번 뽑았으니까 X1 값을 그냥 얼마로 생각하면 돼요? 5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X3 값을 한 번 뽑았으니까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X2 값은 자동으로 0이겠죠. 여기까지 됐나? 됐지?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고쳐서 봤더니 뭐가 보여요? 바로 종복, 중복, 조합이 보이죠. 됐지?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서로 다른 3개 X1, X2, X3 중복을 허락해서 몇 번 뽑는 6번 뽑는 그때의 그 경우랑 같겠죠.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3H 6이에요. 그래서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8C 6인데 8C 2로 고칠 수 있죠. 되겠지? 그래서 28가지. 그럼 Y1도 똑같겠네, 그치? 중복을 허락해서 누구? Y1, Y2, Y3 중복을 허락해서 총 몇 번? 4번 되겠지? 그래서 하게 되면 3H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C 4인데 6C 2로 고칠 수 있죠? 되겠지? 그래서 계산시켜보면 15가지 나와요.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28 곱하기 15 되겠지? 그래서 계산식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42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치? 그래서 42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문제 또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정수 x, y, z의 모든 순서상 x, y, z의 개수 한번 구해보세요. 다시 말해서 이제 앞에서 했던 것도 똑같아요. 중복조합 문제는 딱 유형꼴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x, y, z가 음이 아닌 정수일 때에만 무조건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케이스일 때입니다. 알겠지? 가끔씩 가다가 학생들 보시게 되면은 음이 아닌 정수 아니고 그냥 자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갑자기 중복조합으로 풀어요. 그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되겠지? 그럼 그런 케이스일 때는 뭐 해줘야 돼? 무조건 x, y, z가 음 아닌 정수로 고친 다음에 문제 푸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족권부터 볼게. 시계 모양꼴은 이게 기본꼴이에요.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모양꼴.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x, y, z는 음 아닌 정수로 고쳐서 그때만 무조건 중복조합으로 고칠 수 있다.
됐지? 자, 그럼 가족분 보시게 되면은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 플러스 절대값 z값을 얼마 돼 있어? 10 이렇게 되어 있죠. 쌤이 조금 보기가 불편하네요. 그래서 뭐 한다? 치환시킬게요. 그래서 치환시켜 보시게 되면은 절대값 x를 그냥 대문자 x로 치환시키고요. 절대값 y를 대문자 y로 치환시키고요. 절대값 z를 대문자 z로 쌤이 치환시킬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문제에서 뭐 자연수 이런 조건 없죠? 돼있지?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의 x, y, z 값은 x, y, z 값은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뒤에 보시게 되면 나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나조건. 나조건에서 x 곱하기 y 값은 0이 아니라네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조건에서 어떻게 돼버려? x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y도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되죠. 그럼 x가 0이 아니라는 결국에는 절대값 x가 0이 아닌 거죠. 절대값 y 값이 뭐가 아니라는 거야?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절대값 x 값은 자연수겠죠. 절대값 y 값도 당연히 이거지. 절대값 y 값도 치환시켰으니까 그냥 대문자 y죠. 대문자 y도 자연수 돼버려요. 이 조건을 바뀌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 되겠지?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이긴 한데 대문자 x 값은 현재 뭐보다는 1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y 값도 1 이상, 그 다음에 z 값은 0 이상 이렇게 돼버려요. 됐지? 그럼 중복조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조건 뭘로 고쳐야 된다고 했어요? 음아닌 정수로 고쳐야 된다고 했었죠. 괜찮죠? 그럼 무조건 x값이 1 이상 되기 위해선 미리 1씩 모으면 돼. 좋았다고 생각하면 되죠. 미리 뽑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x를 한번 미리 뽑은 거예요. y도 마찬가지로 그지? 음아닌 정수 되기 위해서는 그지? 무조건 뭐 해주면 돼? 1을 미리 한 게 주면 돼요. 되지? 다시 y를 한번 미리 뽑았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연수 되기 위해서 미리 한번 뽑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지? 그러면 뽑았다고 생각해 주시게 되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값은 미리 한 개씩 뽑았으니까는 한 개씩 줄어들고 8만 남죠. 되겠지? 그러면 이제부터 뭐 돼버려? x는 여기에서 x는 무조건 0, y도 0 이상, z도 0 이상이죠. 다시 말해서 뭘로 바뀌어요? 조건이 바로 음 아닌 정수로 바뀝니다. 음이 아닌 정수로 바뀌어요. 괜찮지?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뭘 쓸 수 있어요? 바로 중복조합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중복조합 쓰시면 돼요. 중복조합 쓰려고 보니까 서로 다른 몇 개? 3개죠? 중복을 허락해서 몇 번 뽑는 거예요? 바로 3번 뽑는 겁니다. 8번 뽑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그거 구해보시게 되면 3h 얼마? 8대 버리죠? 그래서 이거 구해보시게 되면은 얼마 되노? 10, C, 2 이렇게 되죠. 괜찮지? 10C,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게 되면. 그래서 45가지 나오고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나는 현재 치환시킨 얘를 갖다가 현재 중복조합해서 구한 거죠. 원래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건 누구예요?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z는 10 요거죠. 됐지? 그럼 다시 말해서 45 곱하기 자 절대값이었으니까는 어쨌든 그지? x하고 y가 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 나와? 2개씩 나오죠. 각각 2개씩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했나? 절대값이 지나요, 그지? 절대값 x. 예를 들어서 x값, 절대값 다시 말해서 요거 대문자 x값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이었어요. 되겠지? 그러면 절대값 x값은 1하고 마이너스 1, x값, 스몰 x값은 2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x값이 만약에 3이었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스몰 x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3 몇 가지 나와? 무조건 2가지 나오죠. 되겠지? 그래서 x에서 2가지, 그 다음에 y에서도 2가지, 그 다음에 z에서 2가지 해서 2의 3승돼요.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이 값 한번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8호 40, 4 올라서 360인가? 360이네요. 360까지 나옵니다. 360. 괜찮지? 자, 근데 정답이 없어? 그럼 뭔가 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Z죠. 되겠지? Z를 그지? 0일 때도 한번 생각해봐. 어차피 X하고 Y값은 미리 1씩 줬기 때문에 0은 절대 될 수 없어요. 요 식에서는. 맞지?
근데 z값은 뭐 돼? 0되죠. 근데 내가 아까 뭐 했어? 여기서 구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두 개씩 곱했죠. 근데 z값이 0이면은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되겠지? z값이 0일 때는 한 가지밖에 없죠. 플러스 0, 마이너스 0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하게 되면 그지? 그래서 여기에 더 포함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포함된 거에서 한번 빼주면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한번 빼주시게 되면은 뭐 해주면 되냐면은 z값이 0일 때입니다. 그래서 z값이 0일 때 빼주시게 되면 x 플러스 y값은 z값 0이니까는 8이죠.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을 허락해서 그러면 2h 얼마? 8 돼 버리죠. 그지? 그래서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 98인가? 잠깐만요. 2h 2h8 그러면 9c1 그치? 9c1 되죠. 이렇게 나오겠지. 됐나? 그 다음에 곱하기 또 마찬가지로 계산시켜주면 9까지 나오죠. 9 곱하기 그 대문자 x니까는 그지? 스몰 x는 뭐 될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씩 될 수 있죠. 그래서 2에 2승 그래서 몇 가지? 36가지 나와요. 그래서 360에서 빼기 얼마? 36만큼 해주시게 되면은 정답은 324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이 문제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나왔었던 이제 그 모의고사 유형하고 좀 비슷한 문제긴 하네요. 실제로 하게 되는데 꼭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레벨 2죠? 레벨 2 이제 라스트 8분 문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조건 보니까 느낌 딱 바로 와야 되죠. 그지? 대소관계 중 그지? 대응관계 중 뭐가 발생? 대소관계 발생 되겠지? 근데 가조건 보니까는 F1 곱하기 F5 값은 6이래요. 그럼 여기서 뭐 하라는 거야? 케이스 분류하라는 거죠. 그러면 F1 곱하기 F5 값이 6이 되기 위해서는 2 곱하기 3 또는 3 곱하기 2 두 가지밖에 없죠. 다시 말해 첫 번째 케이스 F1 값이 2고요. 그 다음에 F5 값이 얼마일 때? 3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1 값이 얼마니까는 2니까는 2로 한번 쭉 한번 선 한번 그어버리면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F5 값이 3이니까 F5 값은 3이에요. 이렇게 된 거야. 3.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F1 값이 3이고요. 그 다음에 F5 값이 2일 때죠. 다시 말해서 F1 값은 3이니까는 F1 값은 3에 쭉 그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F5 값은 2니까는 쭉 그어서 어디로? 2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나조건 보는 거죠. 나조건. 자, 나조건에 의해서 F2 값은 F3보다 커야 되고요. F3은 F4보다, F4는 F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괜찮지? 그럼 이제 2가 갈 수 있는 곳을 이제 보는 거죠. 2, 3, 4, 5. 그지? 그럼 5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죠. 그지? 왜? F5 값보다는 누가 F2 값이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2는 갈 수 없네요. F2 값은. 그러면 F2 값이 갈 수 있는 곳은 3, 4, 5겠죠. 여기까지 됐나? 그럼 이제 고민하지 말고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죠? 그러면 서로 다른 3개 중 중복 허락해서 몇 번 뽑아야 돼? 2, 3, 4, 3번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H,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지? 그래서 뽑는 순간 자동 결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쌤이 3, 3, 4를 뽑았다고 가정해볼게요. 되겠지? 그러면 F2 값은 어디 가야 되고 당연히 4 가야 되겠죠. 제일 큰 값이니까. F3은 3 가면 되고 F4도 3 가면 되겠죠. 자동 결정돼요. 되겠지? 이건 직접 한번 쓰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해보시게 되면 5C3인데 5C2죠? 그래서 몇 가지? 10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럼 이제 F2 값이 갈 수 있는 거는 F5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다시 말해서 F2 값이 갈 수 있는 거는 2, 3, 4, 5일 때죠.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4개 중 중복을 허락해서 2, 3, 4 몇 번 뽑아야 돼? 3번 뽑는 겁니다. 그지? 됐지? 그래서 뽑아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6C 3대 버리죠? 되겠지? 그래서 6C 3대니까는 실제로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654 6 그러면은 3팩 6 없어지고 20이죠. 20가지. 괜찮나?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함수 F의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10 플러스 20 하셔서 얼마? 30 이렇게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레벨 2까지 해가지고 순율하고 조합 파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그 중복 조합입니다. 중복 조합. 모의고사에서 뭐 거의 필수로 나오다시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금 순율 조합 파트에서 어디에 조금 비중을 두시면 되냐면은 사실 그 일반적인 순율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앞에서 풀어보셨겠지만은 그냥 읽으면서 그냥 차근차근 되겠지? 여러분들이 그냥 좀 그 아이디어를 조금 생각하면서 그지? 이렇게 그냥 문제 하다 보면 풀립니다. 그지? 근데 조금 방법이 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 중복 조합 파트.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됐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중복 조합 파트는 다시 한번 꼭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혹시라도 안 되는 학생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레벨 2 파트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론수학학원 제티였습니다.